수십 년 동안 이슬람 공화국은 자국 내에서 서사를 장악해왔습니다. 국영 언론은 텔레비전 채널, 신문, 뉴스 통신사, 심지어 종교 방송국까지 통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슬람 공화국이 이란인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접하는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권에게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면 혁명을 일으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이 휴전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 이후 이란 지도부의 최고위층에 공백이 생겼고 정부 내 여러 파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국영 텔레비전 채널, 국영 신문, 심지어 국영 언론의 앵커들, 즉 뉴스 앵커들까지도 이제 서로 편을 갈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처음 겪는 일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다시 준비하는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구사령부는 방금 펜타곤에 지금까지 전투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이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란은 이에 대비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영 언론이 왜 정권에 등을 돌렸는지 살펴보죠. 이 모든 것은 이란의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미 대부분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란 경제, 특히 이란 내 인플레이션은 애초부터 이미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됐고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이란의 국가 통화인 리알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단 1달러로도 180만 리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달러 한 장만 있어도 이란에서는 100만 장자가 됩니다. 이제 이것은 모두에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식품의 약 50, 70%가 실제로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이것은 전문가들의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진짜 숫자가 그 사이 어딘가 혹은 그 근처라고 가정해 봅시다. 알겠죠? 즉 내일이라도 미국의 봉쇄가 해제된다 해도 이란인들은 여전히 식료품과 생활비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통화 가치가 폭락한 이유는 그 전에는 전쟁 때문에 이란 내에서 실제로 거래나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이제 막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통화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이틀 동안 통화 가치가 10% 이상 폭락한 것입니다. 이제 슬프게도 많은 이란인들에게 경제 붕괴는 수십 년 동안 겪어온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 붕괴로 인해 정권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영 언론이 정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한번 보시죠. 이란의 악화되는 경제 위기는 국영 언론과 기득권 인사들로부터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경고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TV 앵커들조차 이제는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그들도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달러가 180만 리알이라고 말해도 그 심각성이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달러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벌고 생존을 위해 얼마나 써야 하는지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 모든 숫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란 정부가 투명성으로 유명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란에서는 2달 넘게 인터넷이 차단되어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란에서 나오는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바탕으로 올해 기준 이란의 중위소득은 한 달에 약 2억 리알 정도입니다. 혼동을 막기 위해 말씀드리면 온라인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정확히 50번째 백분위 수입니다. 즉 이란 내에서 이 금액보다 적게 버는 사람이 절반이고 이 금액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평균이 아닙니다. 평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억만장자 한 명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이 많은 돈을 벌어도 평균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주민값이 조금 더 나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달에 약 2억 리알을 법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한번 살펴보죠. 테헤란에서 달걀 한 개의 가격은 약 100만 리알입니다. 달걀 한 개가 그렇습니다. 햄버거 하나는 약 500만 리알입니다. 우리는 아직 교토옥이나
예를 들어 아파트나 집에서 사는데 드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오직 음식값 뿐입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많은 이란인들, 대다수의 이란인들이 매달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모두에게 우리가 1월에 집중적으로 다뤘던 시위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 시위는 처음에는 경제적인 시위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리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한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평가자절하는 12월 말에 일어났고 시위는 12월 28일쯤 시작됐습니다. 소식을 접한 지 며칠 만에 시위가 시작된 셈이죠. 이제 모두가 그렇게 분노한 이유는 평가절하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석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구성원들, 더 구체적으로는 IRGC 지도자들이 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평가절하 때문에 다른 모든 이란인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란의 많은 식량이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부가 리알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면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란 사회의 상당수는 바자리, 즉 상인들입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물건, 전자제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들여 이란에서 상인으로 팔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해외에서 무엇을 사든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란 내에서 그들의 이윤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란 사회의 상당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가 저지르는 부패와 화폐 가치 하락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위는 빠르게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구호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약 1만 명에서 4만 명에 달하는 이란 시위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는 이슬람 공화국이 자행한 잔혹함 때문에 시위는 사라졌지만 경제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문제들은 항상 존재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들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심지어 이란 국영 언론조차도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상황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국영 언론이 단순히 정권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국영기관이 다른 기관을 공격하고 그 기관이 다시 반격하는 식으로 내부 싸움이 대중에게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뉴스 방송국에 가서 직원들을 공격하고 건물을 공격하며 사실상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도 이란의 잠복 세포들이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란 정권을 대신해 범죄 및 테러 활동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러한 잠복 세포들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유튜브에서도 그들은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것에 정기적으로 비추천을 누르고 물론 이슬람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이곳에서 활동하는 이런 봇들에 맞서 싸우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란 국영 언론들이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전에 다뤘던 것처럼 이란 정부 내에는 서로 다른 파벌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파벌을 지지하는 여러 국영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사들이 이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트위터로 번졌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제 트위터를 이용해 이란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회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두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타스님 뉴스이고 다른 하나는 라자 뉴스입니다. 둘 다 이란 정부가 통제하고 있지만 타스님 뉴스는 협상가들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지지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외무장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라자 뉴스가 있는데 이 매체는 강경파들, 즉 협상을 전혀 원하지 않고 협상이 재개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IRGC 강경파 구성원들과 더 가까운 입장입니다. 최근 논쟁은 타스님 뉴스가 일부 강경파와 그들의 요구를 조롱하는 기사를 내며 시작됐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때 라자 뉴스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타스님이 자신들이 믿는 이념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타스님 뉴스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상황이 조금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많은 라자 뉴스 지지자들이나 독자들이 타스님 본사, 즉
직원들이 있는 건물로 몰려가서 그 건물을 공격하고 손상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스님 뉴스는 사설을 써서 라자 뉴스를 공격하고 있고, 라자 뉴스도 사설을 써서 타스님 뉴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창립자나 기자들까지 공격하는 등 모든 면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게 불행히도 모두가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방의 일부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이란 정권이 하나로 뭉쳤다고 믿었던 그 이야기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균열이 있습니다. 정권에도 균열이 있고 지도부에도 균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는 국민들 사이에도 국가가 구축한 미디어 인프라에도 균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는 최근에 달에 다녀온 우주 비행사들과 만났습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들의 경계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돈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의 돈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본 적 없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나는 그들이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타임스를 읽으면 그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짜 뉴스니까요. 아니면 CNN을 보면 당신은 항상 그걸 다루잖아요. 당신은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고 대공 방어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혹시 그들이 거기에 뭔가를 배치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휴전 중 경장비를 반입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 처음 15분 안에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협상에 대해 언급하며 이란이 많은 양보를 했지만 아직 충분치 않고 미국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란인들이 여전히 내놓으려 하지 않는 양보들이 있습니다. 그 발언을 들어보시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언가 문서를 보기 위해 매번 18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전화로 하고 있고 그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거나 제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바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직접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회의 한번 하려고 매번 18시간씩 비행기를 타야 하고 회의가 어떤 내용인지 이미 다 알고 있고 떠나기도 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서류를 줄 거라는 것도 알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충분히 멀리 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들이 핵전쟁이 없을 것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란이 왜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란이 오늘날의 위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돌아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의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당시 지배 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거 아시나요? 그게 오늘 공개된 저희 여러 편으로 구성된 팟캐스트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와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엔드스크린을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